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미송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중동은 다시 전쟁과 평화 협상을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중동 저는 어쨌든 간에 초치기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중동의 가장 이란의 가장 최고의 우방이었던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이제는 이란에서 돌아섰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5일 시진핑과 트럼프 회담 이전에 이란이 쫓아갔죠. 그래서 석유를 15% 디스카운트해서 사달라.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트럼프가 호무즈를 컨트롤하며 또한 말라카를 컨트롤하며 그 다음에 또 인도네시아 하고 이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저는 단순히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사실 미국이 또 전 세계가 유류 파동을 겪고 있었던 이유 중에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중동의 초ke 포인트 컨트롤 지금 뭡니까? 걸프만을 중심으로 한 석유 공급 컨트롤. 근데 또 하나 더 가장 큰 그 도전은 무엇이냐면요. 베네수엘라는 마약.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에 있는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그래서 기름을 못 파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기름을 파지 못한 미국이 트럼프의 제2 내각 이후에 drill baby drill로 기름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전 세계에서 기름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되었죠. 그러면 미국이 그런 기름을 생산하면서 서플라이 체인이 이제는 방대해졌습니다. 우선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물론 diplomatically, 외교적으로 섹션을 결국은 있지만 사실 많이 풀어줬습니다. 그것은 이제 워낙 민주당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잔기를 두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사우디, 그 다음에 이란, 베네수엘라가 다 트럼프의 컨트롤 아래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전이 이렇게 급속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는 굉장히, 기름 컨트롤을 1979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게 끝나는 건 쉽지는 않지만, 인프라의 부재,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 바이어가 컷오프 된 거, 그래서 지금 자기가 생산하지만 이제 나갈 수도 없거니와 또 이제는 지상으로 팔려고 해도 이제 바이어가 막혔습니다. 그게 뭐죠? 중국인 것이죠. 이건 대단한 치명타를 이란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에서 이제 물이 모자라고 그다음에 생필품의 인플라가 너무 올라가서 내부에서 이제는 많은 소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곧 끝날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 트럼프가 또 하나의 엄청난 잭을 걸었습니다. 이건 치명적인 잭인데요. 그 치명적인 잭을 걸면서 트럼프는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협약에 이란도 합류하면 어떻겠니? 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동의 봄을, 중동의 봄은 중동의 아주 재앙이었죠. 그 중동의 재앙 이후로 진짜 중동의 봄을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는 무엇을 하고 있냐?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은 사실 굉장히 노매딕 컨트리예요. 왜냐하면 낙타하면서 많은 이제 양을 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인더스트리가 발달이 안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1908년 기름이 나면서부터 이제 먼저 석유의 집중 공략의 중심이 되었죠. 특히 1979년 이제 khomeini의 그 혁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름을 두고 벌이는 전쟁은 굉장히 심각해져서 유류 파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럼 트럼프의 아이디올로지 이상은 무엇입니까? 모든 미들 클래스가 잘 살게 해주는 거. 그 각 나라가 각자 잘 살게 일어나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이라고 말하면 곤란하지만 모든 사람이 각자 나라의 국가 사반티를 가지고 경제적 자주 독립을 이루어서 평형을 이루며 사는 것을 그가 원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 어코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족속, 누굽니까? 지금 있는 중동, 아랍권이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평화를 이루어서 싸우지 말고 경제 개발을 하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어코드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어코드에 이제는 직접 아브라함의 아들, 즉 아랍 족속,
아랍과 혹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새로운 이방인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보통 우리는 시아라고 하는데 이제 터키하고 이란이 두 나라죠. 터키는 지금 굉장히 갑자기 냉각 상태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수년 전에 인서리 공항에 대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내각에서는 터키에서 이제 뒷걸음을 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란이 엄청난 키를 가지고 있는데 석유 대생산국으로서 이제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뭡니까 그 생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이제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호무즈를 풀어라, 핵을 포기해라. 그리고 석유를 팔아서 너희들 마음대로 돈을 벌되 핵을 완전히 해제시켜야 된다 하는 이런 내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5월 15일 이제 시진핑 회담이 있었죠. 그다음에 5월 18일에는 파리 G7 회담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연속적으로 제가 미미송 TV는 여러분에게 Chronicle Order, 지금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역사 편찬 일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날 5월 15일, 18일 날 파리에서 G7 회담에서 우리 재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 테러에 관한 금융조사 사이트를 열었다. 그 사이트가 뭐냐면 United States Counterterrorism Strategy, 뭡니까? 미국의 반테러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럼 테러가 무엇입니까? 이제 마약이나 혹은 뭐 무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짜 머니 런더링, 돈 세탁을 하는 기관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재무부 장관이 베세트가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이 조직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조직들을 금융을 대고 있는 그래서 금융 지원 때문에 이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sustain, 지속되고 있는데 그런 뭡니까? 그림자 은행, 그러니까 회사들을 지금 현재 완전히 제거하겠다. 근데 그들이 누구 있냐? 어디에 있느냐? 유럽에 있는 회사들이라고 이게 단정을 줬습니다. The financing that is sustaining it from shell companies that are that embedded within Europe to shadow banking and networks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중동에 있는 테러리스트 기관들이 누구랑 일하고 하냐? 지금 현재 뭡니까 그 섀도우 뱅킹,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은행들과 일하고 있다. 이제 그림자 은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그것을 밝히겠다고 5월 18일 파리 회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더 이상 이것보다 더 노골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행을 또 발표를 했죠. 근데 그 은행을 보시면 또 놀라운 걸 보면은 그 은행들이 전부 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런던이나 영국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 재무부가 이들에게 제재, 생션을 가하겠는데 그 리스트를 우선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삽이라는 은행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돈을 익스체인지하는 은행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하즈볼라를 지원하는 은행이고 또 교환하는 은행, 이게 Thriving Times International. 그다음에 유통하는 은행, Global Fortune Shipping Limited. 이건 전부 런던 UK입니다. 런던하고 영국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스를 그 트랜잭션 하는 Science Obedient Company Sparkling Courage Limited라서 가스나 기름 뭡니까 창고를 가지고 은행 노릇을 하는 그런 은행 섀도우 뱅킹, 즉 런던 베이스 그 이란이 관계된 은행에 대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5월 18일 것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것을 하면서 발표한 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테러를 이제 국외 테러를 정하겠다. 국내 테러는 누굽니까? 엔티파라고 이제 2025년 그가 취임한 다음에 엔티파를 국내 테러로 정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무장으로서 미국을 파괴하는 세력이었죠. 근데 한 번도 우리가 제재를 가한 적은 없습니다. 제재를 가했다가 이제 손바닥 살짝 때리고 이제는 도로 이제는 풀어주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밝히고 있냐 하면은 이제 이 테러리스트들이 무엇에 관계되었냐? 마약에도 관계되어 있다고 지금 그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미국엔 마약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2차 대전, 그 다음에 한국 전쟁, 6.25 전쟁이죠.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그리고 아프가니 전쟁, 아프가니스탄 18년 했죠. 그때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지난 5년 동안 죽었다.
그 말은 뭡니까? 이들 뱅킹, 이란에 있는 석유 자금을 중심으로 한 이런 뱅킹, 이 섀도우 뱅킹이 그림자 은행이 런던 베이스가 있는데 이들이 테러 자금을 지원했다. 근데 이 테러 자금이 뭐에도 관계됐냐? 마약에도 관계됐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끝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뒤로 빠꾸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지지요. 그리고 무엇을 발표했습니까? 그러면 테러가 누구냐? 그들은 테러를 이건 트럼프는 또 이렇게 발표했어요. United States Counterterrorism Strategy 2026년에 발표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트럼프는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드 그룹은 누구냐? 알카이다, 아이시스 그리고 하마스를 지원하는 그룹인데 이들은 뭐냐면 Muslim Brothers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Muslim Brothers를 우리가 뭡니까? 국외에 있는 테러 오가니제이션으로 정하겠다. 즉 뭡니까? 공격 대상이라고 지명을 했습니다. 그럼 머슬렘 브라더스는 누굽니까? 사실 1928년도부터 수에즈 영국 베이스로 해서 도움을 많이 받은 테러 기관인데 이게 머슬렘 브라더스가 세워지는 데는 영국의 엄청난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와서 테러, 마약, 그 다음에 뭡니까? 머니 란드링, 돈 세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은행을 보니까 다 베이스가 어디 있어요? 영국에 있는 거예요. 조금 아까 여러분에게 화면에게 보여드린 은행대로 어디입니까? 하스발라.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교환, 이란 유통, 이란 가스, 무사비, 그 다음에 드라이빙 타임즈, 글로벌 포춘 다 어디 은행입니까? 이 섀도우 뱅킹을 하는 이란과 관계된 즉 뭡니까? 머슬럼 브라더스와 관계된 은행이 영국과 런던에 있다는 것을 누가 발표했어요? 재무부 장관 베센트가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사실은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뿌락지 전쟁이죠. 누구와 누구 전쟁입니까? 사실 미국과 그쪽의 은행을 잡고 있는 영국과의 대치전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란 전쟁이 났을 때 누가 도와줬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누가 하고 있냐?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트럼프는 오퍼를 하고 있어요. 야, 우리 아브라함 어코드에 참여를 해. 너희들도 변해서 잘날 수 있어 라고 이란에게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중심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미국을 돕는 게 누구예요? 중동이에요. 이런 아이러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동의 아랍하고 이스라엘하고는 평생 원수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구예요? 중동에 있는 아랍권이 누구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까? 미국 트럼프의 이즘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게 있어요. 그럼 왜 여태까지 원수였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지난 1945년 이후로 48년 이스라엘 독립 이후는 엄청난 컨프런테이션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루 만에 어떻게 바뀔 수가 있을까? 이게 트럼프의 평화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쟁에서 유럽에서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동방에서도 없습니다.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중국, 한국, 그 다음에 뭡니까? 필리핀, 인도 다 안 도와줬어요. 그럼 누가 도와줬냐? 여러분, 아이러닉하게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에피큐리라는 사건을 통해서 미국의 엘라이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이제는 발틱, 발칸, 태평양에서 지금 발틱하고 발칸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냐? 지중해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트럼프가 이 전쟁을 할 때 이 트럼프의 이란 폭격을 도운 나라가 딱 두 나라입니다. 하나는 그리스, 수다베이에서 뭡니까? 항구를 대줬어요. 항공모함을 대려면 여러분 12m에서 15m의 수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연적인 항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전혀 대주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만 대줬어요. 그리스가 대줬습니다. 그리스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실은 지정학적으로 터키를 포위하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그리스가 이번에 도와줌으로써 그리스가 다시 뜨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또한 중동에서는 많이 도와줬는데 특히 바레인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미 해군 핵심 기지를 바레인이 제공했습니다. No kidding. 이것은 어떤 전쟁입니까? 이란 전쟁은요. 참 웃기는 전쟁이에요.
갑자기 ally가 바뀌었어요, 지금. ally가 지금 유럽이 돼야 되는데 유럽은 no. 이건 멍청한 전쟁이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열받아서 지금 독일에서 철군을 시작할 거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일단 또다시 일단 폴란드에 군인이 5천 명 가는 것을 노했다가 다시 트럼프가 원하는 대통령이 되어서 이제 다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트럼프는 정말 진실한 미국의 우방 ally를 찾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누가 되는가요? 폴란드가 되고 있어요. 폴란드가 되고 있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지금 현재 발틱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의 발틱 항구가 열리게 됩니다. 클라이닝그라드가 열리게 됩니다. 클라이닝그라드는요, 지금 그 레닌그라드에서 지금 현재 세인피터스버그라고 그러죠. 거기서 약 1,500km 떨어져 있는데 얼지 않은 항구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사실은 러시아의 점유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다. 발틱이 다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리스가 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페인은 완전히 철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스페인, 뭐 포르투갈, 이태리 전부 다 끝났어요. 트럼프가 8만 명의 유럽에 있는 군인들을 철군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로 이제는 옮기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재밌는 사건인데, 사실은 굉장히 성서적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는 사실은 BC 한 400년 중에 떴다가 이제 지는 나라였어요.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로마 제국에게 망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다시 한번 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에픽 휴리를 통해서 2월 28일 날짜로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항구를 어떻게 되겠어요? 트럼프에 제공하고 트럼프의 최고의 ally로 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중동은 지금 어떻게 줄 섰어요? 그래 도와줄게. 트럼프 우리는 너랑 한 편이 될 거야. 우리는 아브라함 어코드에 사인하겠어. 그러면 결국 이란이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지금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이 무너진 거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 트럼프가 원하는 업화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베네수엘라 한 것처럼 너희들도 개발시켜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나와 함께 동맹이 아니라 동반자가 되어서 중동의 평화, 즉 아브라함 어코드를 이루어 나가자 하는 것을 트럼프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저는요 2026년 7월 4일 이전에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6년 7월 4일 250주년 독립기념일에 트럼프는 무엇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영국의 뱅킹 시스템으로부터의 독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트럼프의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혁명을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물론 중간 선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7월 4일 날 250주년 독립기념일에 그가 지금 현재 기존 세력의 아닌 새로운 트럼프식의 경제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즉, 그동안 2차 대전 이후에 영국식의 글로벌 뱅킹이 아니라 새로운 트럼프식의, 글로벌 사우스. 전 세계 나라를 포함한 새로운 경제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나라가 콜5 또는 어디가 중동의 기름인 것입니다. 만약에 중동의 기름이 2026년 7월 4일 이전에 해결된다면 트럼프는 정말로 세계 평화상을 노벨 평화상을 타는 캔디데이트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 전쟁은 끝일 날이 없었어요. 특별히 1979년 이후로는 끝일 날이 없었습니다. 이 피 바른 중동에 새로운 평화가 올지는 우리가 지켜볼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트럼프의 전략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